그래서 20세기 초반에 금광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이제 여기저기 이제 오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골드러시 때 이제 만들어진 촌락들이 지금까지도 이제 도시로 이제 성장을 한 지역이고요. 파푸아 뉴기니의 금 생산량은 전 세계 3위 정도 된답니다. 꽤 많네요.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계속 금광이 이제 발견되다 보니까 이제 이 금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가 이제 국가적인 이제 과제인데 쉽지가 않은 거죠. 왜냐면 채광권을 공정하게 잘 나눠주느냐, 거기서 벌어들인 소득을 국민을 위해서 잘 쓰느냐, 근데 좀 쉽지 않은 것 같고, 1970년대 이후에는 이제 구리가 이제 구리. 예. 그래서 이제 뭐 구리 같은 거 켜다 보면 부산물도 은도 많이 나오죠. 은이랑 은이랑 같이 있는 거 한다 보니까. 그리고 석유도 이제 1990년대부터 석유도 있어요? 예, 석유도 나는데 석유는 뭐 그렇게 많이 나진 않는데 자기들 그냥 아쉬운 대로 쓸 만큼 정도라서 뭐 얼마 있으면 고갈돼요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열심히 찾아보면 더 있을 것 같아요. 같은데.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LNG 천연가스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대우가 대우 건설에 가서 여기서 이제 플랜트 천연가스 관련한 플랜트 건설했던 기사를 한 5, 6년 전에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최근에는 LNG 생산량도 많이 늘고 그러다 보니까 자원이 많다 보니까 이제 호주, 그 다음에 캐나다,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까지 기업들이 뛰어들어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자원 개발을 위해서 많이들 이제 투자를 하고 이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이런 채광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관건이라고 했는데 이 파푸아 뉴기니가 이렇게 법률이나 제도를 읽어보면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호주 제도를 그대로 들여온 경우가 많다 보니까 영국식 제도 나름대로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70%는 그 투자한 기업이 이득에, 그 다음에 30%는 정부가 가져간다. 그 다음에 그 30% 정부 몫에 5%, 그러니까 한 1.5% 되는 거죠, 전체에 보면은. 여기는 이제 이 해당 토지 소유권자, 즉, 유족이 가져가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떻게 나누냐? 토지 제도가 여기 등기가 없어요. 등기가 없어요? 네. 뭐 소유권이 이제 거지. 그 전체 토지의 3%만 양도 양수가 가능한 중앙정부 소유예요. 나머지 97%는 이 부족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어떠한 그러한 체제라는 거죠. 종중 땅이네. 그렇죠, 종중 땅이고. 우리도 종중 땅 가지고 맨날 성사가 이제 벌어지듯이 그 경계도 불분명해. 그 다음에 종족도 뭐 핵심은 그거는 알겠지만 제 무종족인가 아닌가 라는 놈들이 이제 우리도 종중 땅 팔았을 때 나한테도 분배해주세요 맨날 소송 걸리잖아요. 왜 여자들한테는 안 주시고 이런 것처럼. 그렇지. 여기도 경계가 어딘지 대상이 누군지가 상당히 애매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발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 5년간 협상해가지고 A라는 부족한테 자 우리가 이제 100만 그 드릴 테니까 이걸로 이제 끝났습니다라고 도장 꽝 찍었는데 야 나는 시내에 나가 있다가 나 도시에 나가 있다가 나 못 받았어. 더 내놔. 그러고 이제 길 막고 이제 들어오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길이 얼마나 귀한데 길을 막아. 그렇죠. 그래서 시위와 이제 항의가 이제 연발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껏 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도로를 파헤칩니다. 아이고야. 예, 왜냐면은 도로를 만들면 우리 집 앞에서 물건을 팔아서 사는 놈들이 저기 옆 동네로 가잖아. 그럼 왜 우리 물건 안 사? 그러면 우리가 손해보는 만큼 네가 보상을 해야지. 라고 해서 이제 길을 파헤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해보면 나름 합리적인 이의제기 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이제 바다에서 벌어지는 어업권 관련 분쟁이랑 사실 되게 비슷한 면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지역이 이제 자원하시는 분들 해외 자료를 읽어봐도 그렇게 나와요. 지형이 너무 험준해서 개발 비용이 너무 많다. 그 다음에 토지 제도가 복잡해가지고 권리관계가. 네, 권리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원주민분들의 환경이나 권리의식이 경제 수준에 비해서 매우 높다. 환경의식이 매우 높기 때문에 민감하다. 환경의식. 예, 그리고 치안이 불안하다. 이런 네 가지 요인 때문에 개발할 때 상당히 좀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 해보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원유 같은 경우 기준으로 뭐 배럴당 $150 이렇게 되시면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이제 보면 금값이 온스당 2,500불, 3,000불 되면은 열심히 할 겁니다만 항상 그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는. 군대나 행정력 이런 게 아예 없는 거죠? 없죠.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 지역에서 뭔가 분쟁이 생겼어요라고 했을 때 도대체 누구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나? 그렇죠. 그 빅맨하고 잘 딜을 해야 되는 건데 그 빅맨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빅맨 지위를 유지하려고 그러면 뭔가 충분히 얻어와야 되는 거죠. 야 내가 협상해올게라고 했는데 뭘 많이 매겨야지.
그렇죠. 근데 이제 뭘 많이 먹여도 밑에 있는 사람한테까지 이제 이게 방사능 낙질이 떨어지듯이 막 떨어지는 게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나한테 뭐 떨어지는 게 없으면 당연히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운 이제 그런 면들이 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지역에 나와서 자원 개발 때문에 나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주로 이제 물고기 잡으러 전 세계 참치 한 10% 정도가 이 동네에서 잡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참치 원양어업 하시는 분들이 나가서 이제 쿼터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장사를 이제 많이 이제 갖고 오시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파푸아뉴기니 같은 경우도 이제 어업 관련 산업 큰 건 아니고요. 냉동 저장하는 산업, 그다음에 이제 얼음 재배, 그다음에 가공, 참치캔 이런 거를 이제 투자를 하지 않으면 조건을 안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좀 투자를 이제 유치하려고 그러는데 좀 쉽지는 않은 것 같고. 그래서 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치나 사회가 좀 발전을 해줘야 되는데 정치가 이제 이 부족주의 성향이 이제 강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를테면 투표를 합니다. 여기 이제 의원내각제인데 임기는 5년이에요. 한 번씩 이제 투표를 이제 하는데 전체 의석수는 한 111석이고 그러면은 이제 지역구가 89석, 그리고 나머지 22석은 뭐냐면은 주지사 선거를 같이 해요. 그래서 주지사로 뽑히는 사람은 겸직을 해요. 당연직선. 예, 우리 도지사분들이 이제 당연히 의원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되는데 111석이면은 우리가 생각하면은 뭐 투표를 해보면은 일당이 그래도 한 단독 가봐는 못해도 한 40석 정도 나오겠지 생각을 하는데 보면은 15석, 19석 뭐 이 정도예요. 정당이 많군요. 네, 정당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부족별로 정당이 하나씩 나온다 생각하면 되는 거죠. 우리 중에서도 하나 내야지. 저들끼리 모여서 회의는 대단하다. 언어도 다르다는데. 그래서 이제 공용어가 영어니까 그래서 이제 와서 그때 보면 재밌습니다. 아주 의상이 화려하죠. 전통 추장 복장 입고 나와서 발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그래요. 예.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해할 필사도 많고 우리가 맨입으로 돈 줄게 예수도 많고 이런 이제 좀 부패 사건들 많다 보니까 정치가 항상 좀 시끌벅적합니다. 그래서 좀 이런 문제들이 언제쯤 이제 해결이 될까라는 생각이. 내부적으로도 이 파푸아뉴기니 같은 경우는 자기들끼리 싸우기 바쁜데 또 이 파푸아뉴기니에서 독립하겠다고 또 나서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그래서 우리로 따지면 독립국 안에 또 독립하려고 하는 그 안에서 네, 안에서.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전사를 읽어보시면은 아시는 기억나는 일본군이 되게 큰 이제 섬을 가지고 좀 점령하고 있던 섬이 이제 북엔빌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북엔빌은 이 뉴기니 본토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동쪽에 있는 솔로몬 제도에 있는 어떠한 다른 국가예요. 네, 다른 국가처럼 돼 있는 이제 어떤 인종도 다르고 이런 지역이었는데 이 호주가 이제 파푸아뉴기니를 독립시킬 때 그냥 묶어가지고 끼워서 그냥 독립을 시켜버린 거예요. 니네도 파푸아뉴기니 해. 파푸아뉴기니 어디 왜 난데없이 왜 우리가 파푸아뉴기니야 보면은 뭐 이런 이제 상황이 이제 됐죠. 근데 뭐 사실 그 600개나 되는 섬들이 어떻게 다 일일이 니들이 종족이 그러면은 뭐 어느 종족이야 뭐 따져가지고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해할 수도 있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북엔빌이라는 섬은 세계적인 광물 자원 우리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예, 판구나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큰 광산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리광산 가지고 이제 돈 벌기 쉬운 거죠.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럼 벌어가지고 나눠줘야 되는데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야 우리 돈 필요한데 잘 됐다. 낼름 다 가져가서 쓰고. 그러니까 거기 채광하던 이제 호주나 이제 이런 국가들은 야 우리 광화권 샀으니까 합법적으로 구매해서 썼으니까 우리가 무슨 지역공원 사업해야 돼?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북엔빌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늘 맞는 거죠. 맨날 쓰레기는 쌓이고 돈은 다 가져가고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다툼이 벌어지다가 1988년부터 이제 무력 충돌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다툼이 벌어지다가 이제 분리 독립 운동으로 이제 갑니다. 예상했던 것처럼 항상 이렇게 독립은 쉽지 않잖아요. 더더욱이나 이제 이런 제3세계 좀 개도국에서 뭔가 벌어지는 건 상당히 터프하죠. 이제 상당히 잔혹한 이제 일이 벌어지다가 방구리 기세가 막 등등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1990년쯤 돼서 이제 독립을 선언했죠. 북엔빌 국가, 별도의 국가를 만들 거야. 독립을 선언하니까 파푸아뉴기니 정부군이 일단은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오는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러면 너희 섬이니까 우리가 봉쇄를 할 거야. 그 섬을 둘러싸요? 둘러싸서 봉쇄를 해버립니다. 또 이 과정에서 이제
호주 정부가 이제 파푸아 뉴기니한테 이제 여러 가지 배라든지 이런 군사 장비들을 이제 대용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1997년까지 해상 공세가 이어져요. 근데 뭐 굶어 죽던 말도 우리는 알 바 아니다 했던 거고, 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남군 내부에서는 야 우리 적당한 수준에서 사치권 받는 수준에 타협하자, 무슨 말이냐, 어떻게 저놈들하고도 같이 산다는 소리냐 이제 해서 다툼이 벌어지다가 다시 이제 정부군이 이제 개입을 하면서 일부 지역은 탈환하고, 하지만 뭐 구리광산 탈환은 또 실패하고 뭐 이런 일이 이제 지대하게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알 방법이 없지만 호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네 앞마당에서 뭔가 이렇게 죽고 죽이는 일이 나니까 상당히 이제 민감해지고, 호주를 통해서 영연방 국가들 뉴스에는 이제 종종 꽤 많이 나는 그런 것들이죠. 근데 파푸아 뉴기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치안도 안 되는 나라가 솔직한 얘기로 뭐 군대를 파병해서 제대로 이게 되기 쉽지 않은 거죠,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짱구를 부리는 거죠. 어떡하면 좋지? 이럴 때 쓰는 게 용병이죠. 사다가. 뭐 2000년대 이후에는 이제 그 군사기업이라고 하는 그 조직들이 많이 생겨났죠. 그러니까 이 용병들을 이제 데리고 오면 된다라고 했는데, 이때 이제 정부 내부에서 야 우리가 아무리 핫바지라고 하지만 이건 말도 안 되지라고 하는 이제 파푸아 뉴기니 군 내부의 반발. 너희들 자꾸 이러면 우리 쿠데타 일으켜버릴 거야. 뭐 이런 거에다가 그다음에 호주도 야 이 평화로운 동네에 웬 용병이냐, 걔네들 또 사고치면 어떡하려고 그래서 이제 무기도 회수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어쨌거나 97년 한 20세기 내내 이제 이렇게 싸우다가 21세기 들어오면서 좀 잠잠해지는 듯 이제 했습니다. 그러다가 뭐 결국은 이제 파푸아 뉴기니도 내부적으로 몇 차례 이제 정권이 계속 바뀌었어요. 바뀌다 보니까 저거 우리가 계속 갖고 있느니 독립시키자. 그래가지고 2019년 12월에 작년이죠. 2012월에 이제 독립투표를 했어요. 독립투표. 파푸아 부겐빌 섬 주민들이 국제 감시단 이제 감시 하에서 이제 합법적인 이제 투표를 했고, 당연히 이제 98%의 주민들이 이제 찬성을 해가지고 이제 현재 이제 독립 세부 조건을 놓고 협상 중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독립을 하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이를테면 파푸아 뉴기니 정부가 설치했던 여러 가지 뭐 시설이나 설비들 같은 경우는 그대로 넘겨받을 거냐, 이거 무상으로 할 거냐, 화폐 같은 것도 뭐 정리해야 돼. 화폐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이제 세부적인 사항들을 협상하는 절차들이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협상을 하는데, 이게 이제 불똥이 이제 어디로 튀었냐면은 이제 김프로님이 좋아하시는 이제 뉴칼레도니아로 튀었습니다. 왜요? 뉴칼레도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프랑스령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도 이제 프랑스하고도 있지만 이제 원주민들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정부가 우리한테 해주는 게 없다라고 불만을 또 많이 갖고 계시죠. 기도하자. 네,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 독립하는 게 낫지 않냐. 프랑스 정부가 뭐 우리 가끔 여기서 뭐 자연재해 났을 때도 제대로 도와주는 것도 없고, 이럴 바에 차라리 우리가 독립해서 우리 마음대로 좀 해보자라고 하는 좀 이런 게 있어가지고 투표를 한번 했는데, 일단은 그때는 과반수가 독립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다시 이제 분리독립주의자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아마 했어야 되는데 2026년 했어야 되나? 지금 뭐 얼추 거의 2차 투표를 할 예정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연기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2018년에 투표를 한번 했고 2020년에 이제 투표를 다시